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종상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자주 많이 묻는 질문들을 답변 드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어떤 질문들이 왔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인 문제 과목별 공부 방법, 기계 분야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비전공 입문자들이 거의 대다수실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 실제 관련 전공 과목이라고 하게 되면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그래서 전기가 아닌 기본적으로 건축, 기계, 화학 관련된 학과들, 이공계 계열들 학과들이 아무래도 관련 전공자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이 시험 과목부터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기계 분야 자격증 같은 경우에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과목으로 소방 유체역학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과목으로 소방 관계 법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목으로 소방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는 시험 과목으로 1차 시험을 치시게 될 거고, 이 중에 사실 유체역학 과목과 기계구조원리라는 두 과목이 합쳐져서 2차 시험인 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 사실 한 과목의 개념이지만 사실 파트를 내용을 따지자고 하게 되면 유체역학 계산 문제들이 한 20, 30점 정도 나오게 되고, 나머지 기계 분야 관련된 설계 문제라든지 시공 실무적인 문제들, 암기 문제들로 해서 100점 점수대, 문항수로는 20문항 정도가 구성되는 시험이지요. 이 중에서 비전공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법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상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한 공부는 다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행정학 쪽 하신 분들이라든가 법학 하신 분들은 법의 구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지만, 거의 대다수 이 시험을 치는 모든 분들은 이 법규 내용은 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목은 충분히 수업 내용만 가지고서도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이 사실 좀 화재, 연소, 폭발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용어 정리만 잘 암기를 하시면 충분히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이런 과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소방 기계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방 유체역학이라는 과목과 이 소방 기계시설, 소방 기계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처음 다 들어보신 내용이겠지만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가스계 소화 설비 등, 제연 설비 등에서 소방 기계 분야 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들, 용어 정리들을 공부하시는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일단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처음부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기초 용어 정리에서부터 단어 설명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 내용만 따라오신다고 하면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충분히 취득하실 수가 있고, 이 자격증 공부만 하고 나서도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목별로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이론인 것 같아요. 사실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 보통 기존 기출의 문제가 60, 70% 배점은 구성이 되고, 한 3, 40%, 20, 30% 적게는 문제가 신규 문제들로 나오고 하지만, 사실상 과거 기출을 기준으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이론 과정보다는 기출이 더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출을 처음부터 공부를 하거나 문제풀이를 처음부터 공부하게 되면 시간만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을 먼저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래도 기본적인 과목별로 이런 과목이구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이론이 있구나라는 걸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자주 나오는 예상 문제, 그래서 이 이론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으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됐을 때 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충분히 이 단계를 거쳤을 때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셨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 맞추겠다. 뭐 답이 보인다. 뭐 이런 내용들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 이 유척학이라는 과목과 기계구조원리라는 과목이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이 순서대로 이론, 예상문제, 기출문제 순서대로 학습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마지막 시험 전에는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나 맞출 수 있고 60점 이상의 점수는 무조건 획득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1차 필기 때 이 과정이 정리가 되셔야지 2차 학습이 좀 수월해집니다. 2차 자격증 공부는 기본적인 과정은 또 이론, 예상문제, 기출, 그리고 마지막 시험 전 모의고사 등에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게 되겠지만 1차 필기 과정에서 이 유척학 과목과 기계구조원리 과목이 조금 이론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2차 실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충분히 1차 때부터 좀 집중도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이 과정을 잘 들으시는 거. 안 듣고 넘기는 강의가 없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씩 순서대로만 학습 진행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2차 시험을 준비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2차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무래도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비전공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충분히 제가 계산기 사용법도 설명드리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니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 예상문제, 기출문제 순서대로 즉 강의 순서대로 놓치지 않고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충분히 비전공이신 분들도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비전공이신 분들이 많이 강의를 듣고 다 취득을 하셨고 그렇게 이제 또 소방 쪽 업계로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믿고 강의를 한번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전기 분야 소방설비기사 산업계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비전공이신 분들, 아무래도 이제 비전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기 쪽 계셨던 분들이시겠죠. 전기는 아예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과목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체 1차 필기 과정에서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보면 1과목이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2과목이 소방 전기 회로, 뭐 소방 전기 일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기 회로 이론이라든지 뭐 정전기 자개 파트 같은 전기 전공 과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와서 소방 관계 법규, 그리고 4과목이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으로 1차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이 중에서 사실상은 요 4과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내용이 2차 실기에 보게 되면 전기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으로 100점 배점으로 한 20문항 정도 내용으로 출제가 2차 실기의 서술형으로 시험 치게 되는데 전기 쪽에서 아주 일부 내용들이 2차 실기 시험에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회로라든지 전기 쪽 공부가 어렵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일단 제가 좀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2과목인 소방전기 회로는 과락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목별로 40점 이상이기 때문에 20문항 중에서 8개 이상만 맞추는 실력만 맞추시면 충분히 합니다. 아무래도 전기 전공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전기의 전자도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이론 수업을 다 들으시고 나서 예상문제,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전기회로 이 과목도 사실 별거 아니다라는 과목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조금 쉽게 초심자 입장에서 강의를 설명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시면 전기가고 하는 게 이런 과목이라는 걸 조금만 느끼실 겁니다. 그 느낌만 받으시면 되고 그 중에서 8개 이상을 맞추기만 하면 나머지 12개 문항은 어차피 그죠? 어려운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건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찍는 내용들의 문제들은 2차 실기시험에 안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과목인 소방전기회로 중에서 2차 시험에 나오는 몇 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은 어차피 2차 실기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실 거기 때문에 1차 필기 때는 딱 철저하게 이 전기회로라는 과목은 8개 이상만 맞추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중에 또 어떤 질문에 보니까 목표 점수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한번 답변을 드리겠지만 비전공이신 분들, 뭐 화학이라든가 기계라든가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전기를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전기라고 하는 파트도 충분히 용어 정리만 잘 되면 이 전기에 쓰는 단어들 그리고 단위들만 이해가 되면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학문이고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필기시험에서는 사지선다형이잖아요. 보기상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로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도 마찬가지로 뭐 전체적으로 합격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기출을 정말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처음부터 기출이라든가 문제풀이로 가게 되면 시간만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꼭 이론 과정을 먼저 들으시고 이후에 자주 나오는 예상 문제풀이를 또 해보시고 그 이후에 기출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시험장 들어가실 때 이건 충분히 봤던 문제 그리고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 시험장에서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처음에 당연히 이제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많은 두려움, 이 과목은 내가 모르는 과목이야. 뭐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이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전기회로 과정을 들어보시게 되면 전기회로라는 과목도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뭐 할 거라고요. 정말 어렵게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시험에 또 나올 만한 것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뭐 1차 이 전기회로 과목 중에 보면은 뭐 정전계, 자계, 전기 자기학, 전력공학, 제어공학 이런 내용들이 다 집대서 된 학문이기 때문에 일반 전기기사 시험 치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학문이 이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하려면 얼마나 양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내용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기를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 정도로 이론 강의를 설명드리고 예상 문제 풀이할 때도 그 문제들만큼은 뭐 하도록 맞출 수 있도록 학습 진행을 하고요. 그래 보면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매 회당 8개 이상의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나온 문제는 뭐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과정으로 목표를 잡으시면 되고요.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원론과 법규 과목은 어느 누구나한테나 다 비전공 개념이에요. 소방과를 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과목은 난이도가 그렇게 또 높지도 않고요. 충분히 용어 정리, 그리고 법규는 법의 구성, 이 법률이 뭘 뜻하는 법들인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시험 문제 보기상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건 이 두 과목은 2차 실기시험에 사실 안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2차 실기 때는 소방전기시설, 그게 이제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비상방송 설비라든지 뭐 통신 설비, 무선통신 보조 뭐 이런 설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도면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뭐 배선 전선관 내 가닥수라든지 그리고 이때 이제 필요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이 회로 때 공부했던 문제들 중에서 전압 강화 계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은 또 실기 때 공부를 한 번 더 할 거고요. 이론을 한 번 더 할 거고 공식만 아시면 충분히 대입해서 풀이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중요한 건 계산기 사용법이겠죠.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마다 또 계산기 사용법도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충분히 이 과정만 놓치지 않고 강의를 학습하시게 되면 이론 한번 들어보시고 예상 문제 풀이하고 기출 문제 풀이 순서만 지켜주신다고 하면 마지막 시험 전에 충분히 자신감 있는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소방전기를 비전공이라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비전공이 분이 엄청 많으셨어요. 그렇지만 다 취득하십니다. 그런 다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 방법을 일단 과정을 한번 보시면서 이론 수업 듣고 문제풀이하고 기출 풀어보는 단계만 잘 거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겁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25년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변경되는 부분들, 즉 법규 과목하고 4과목인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이론 강의를 더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4과목 중에서 원론 과목과 유책학이라는 과목은 변경되는 사항들이 없다 보니까 기존 기출 문제를 학습을 잘 계속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법규 과목은 기출보다는 현재 이론 수업을 한 번 더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을 2024년도에 한번 도전해 보셨던 분들이 25년도 기계 분야에 도전을 하실 때 중요한 건 2과목과 3과목과 4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2과목은 유책학이니까 1과목 원론과 2과목 유책학은 기존 학습했던 내용들 그대로 해서 한 번 더 기출을 풀어보는 정도시면 되고 법규 과목과 기계구조 원리는 이론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연말에 신규 강의들, 신규 교재가 나오게 되면 그 신규 교재에는 변경된 법규가 들어가 있고 이론 내용상에 그리고 기계구조 원리에서도 변경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전에 법규와 기계구조 원리 2과목만큼은 이론을 한 번 더 꼭 들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론을 들으시다 보면 이게 바뀌었네라는 말을 강의 때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께서도 한번 지난번 공부했던 건 다른 내용, 지금 현행법은 이렇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시면서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저희가 예상 문제풀이도 변경된 내용들로 문제를 좀 수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과정대로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들을 조금 확인하시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25년도 바뀌는 법들이 있다 보니 매년 사실 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론을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건 이 법규와 구조원리라는 과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기시험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된 내용들을 적용하는 계산 문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기계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변경된 내용들이 아파트라든지 창고 시설 관련된 과제형이 나오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비 쪽에서 좀 변경된 장소에서의 어떤 기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도 강의 때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고 기존에 학습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공부를 하실 때 다시 한번 이론,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순서를 꼭 지켜주시면서 학습하시고요. 원론 과목과 유책학은 그냥 뭐대로 기출 문제만 앞에 이론 다 들으셨기 때문에 기출 문제 위주로만 학습 진행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다짐하셔가지고 이론부터 한번 듣는 과목이 있다. 그게 법규와 기계구조 원리다라는 걸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25년도 소방설비기 산업기사 전기 분야 시험 대비 준비를 하실 때 아무래도 우리가 변경되지 않는 과목이 1과목, 2과목이죠. 우리 1과목은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 그거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하셨던 내용들대로 법이 바뀐다고 해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없는 파트이기 때문에 1과목 소방 원론하고 그다음 2과목에 있는 소방 전기회로죠. 전기회로라고 하는 것도 법이 바뀐다고 바뀌는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끝에 가서 우리가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변경 사항으로 법규 내용 공부하시기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22년도 때 변경된 사항들을 23, 24년도 때 설명드리고 했기 때문에 크게 전기회로 파트에서도 다 공부하실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1과목, 2과목은 철저하게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시는 내용 정도로 복습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무래도 3과목에 있는 소방관계 법규가 법이 매년 소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 법규 과목하고 4과목의 소방 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고 하는 과목만큼은 변경된 법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론, 그 다음 예상문제, 기출문제 강의를 변경된 교재 내용대로 학습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규 과목과 구조원리만큼은 좀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공부에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이론하고 들으실 때 변경되지 않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건 복습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근데 변경되는 부분들은 제가 수업 중에 이게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24년도에서 25년 넘어갈 때 이런 내용이 변경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참조하셔가 체크하셔가지고 조금 더 알고 이제 예상 문제도 이제 변경된 문제들일 거고 그리고 기출 문제집에서도 제가 수정해서 바뀐 법들을 참조해서 뭐 교체해가지고 강의 촬영 업로드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5년도 일단 시험 대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은 소방법규와 전기 구조 원리라고 하는 두 과목을 다시 한번 이론부터 전체적인 학습 진행하실 필요가 있고 이때 변경된 부분을 말할 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아시는 부분 그리고 뭐 변경되지 않은 사항들이 어차피 복습하는 내용이 될 거니까 그렇게 복습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1, 2과목은 굳이 이론을 한 번 더 들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 2과목은 그냥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시는 정도의 공부 학습 내용을 하시면 되고 3, 4과목을 한 번 더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이론부터 학습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실기시험도 마찬가지로 이론 강의 때 거의 주가 아무래도 전기시설의 구조리 원리 관련된 암기 문제와 설계 문제가 주제되기 때문에 이 파트도 한 번 더 이론,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순서를 학습 진행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과정이라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카리큘럼 말을 하지만 거의 주 내용은 소방설비 기사 위주로 강의 진행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소방설비 기사 응시자 수가 굉장히 또 많기도 해서 그렇긴 한데요. 그렇지만 사실 시험 과목, 범위 내용을 보게 되면 소방설비 기사 기계 분야와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 분야 과목이 동일하고요. 소방설비 기사 전기 분야와 소방산업기사 전기 분야가 과목이 동일합니다. 다만 시험 난이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 어떤 회차들은 산업기사의 시험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구분해서 시험을 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1차 필기는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공통된 과목 위주로 학습 진행을 하시게 되고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시험이 아무래도 좀 쉽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1기사 시험 같은 경우에 좀 더 계산형 문제라든지 풀이 과정이 길게 써지는 답안이 만들어지는 건 기사 시험이고요. 산업기사 시험은 짧게 빈칸 넣기 문제도 많고 짧은 답안을 구성하고 계산 문제도 한두 줄에 풀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구성되는 게 산업기사 시험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그런 문제들이 묶어져서 기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기사 문제 그 긴 풀이 과정 중에 일부를 풀이하는 것이 산업기사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사 위주로 강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 산업기사나 기사나 다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립니다. 1차 필기시험은 실제 난이도 차이가 기사랑 산업기사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실기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기사 위주로 학습을 하셔도 산업기사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이런 공부량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서 저희가 기사 위주로 학습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예상 문제나 기출 문제 풀이도 기사 위주의 강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기사를 시험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집만 그러니까 산업기사용 기출 문제만 따로 별도로 개인 구매를 하시는 방법도 좋고요. 기사 위주의 수업 내용을 쭉 다 들으신 다음 산업기사 나왔던 기출 문제들만 또 뭐 시중에 있는 보통 이제 자료들, 오픈 소스된 어떤 자료들을 이용해서 어떤 산업기사 기출만 그냥 한 번 더 풀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풀어보면 기사 기출을 공부했던 공부 내용을 가지고 산업기사 기출을 풀어보게 되면 조금 더 쉬운 내용이다 뿐이지 아예 과목이 달라서 이건 내가 못 봤던 내용인데 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위주로 저희가 수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 기사 내용으로 수업 내용을 듣고 산업기사 기출 문제만 따로 뭐 교재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자료실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산업기사 위주로만 한번 기출을 뭐 마지막으로 시험 전에 풀어보는 요 정도 단계만 거치시면 충분히 산업기사도 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방설비 기사가 됐든 사실 다른 자격증이 됐든지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최근의 시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1차 필기 시험은 가능합니다.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건 단기간 집중 전략으로 해서 사실은 기출문제 위주로 풀이학습을 해서 답을 눈에 익히는 과정도 있으실 거고 또 간단한 문제는 쉽게 풀면서 해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2차 실기입니다. 1차 필기 과정의 공부량이 아무래도 많지 않고 짧게 공부를 하게 되면 2차 실기 공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사실 저는 좀 드려요. 그래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1차 필기 때부터 이론, 예상, 기출문제 학습을 진행해서 1차 합격을 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2차 실기에 대한 이론, 예상, 기출, 시험적 모의고사 이런 순서대로 학습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빠른 단기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빨리 아주 뭐 2, 3주만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하겠다. 사실 그런 방법을 하자는 건 결국 직전 얘기죠. 그냥 한번 대충 쳐가 운 좋으면 맞겠다 뭐 이런 개념이어서 그런 과정을 하겠다고 굳이 하시면 예상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가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출 문제집만 사가지고 시험을 치는 이유가 빨리 합격하니까. 그리고 근데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데 답을 눈에 익히는 거죠, 실제. 문제답 하는 식으로 답을 눈에 익혀서 시험장 가면 아 이거 봤던 보기인데 왠지 느낌이 3번 같아. 그럼 맞출 수가 있는 거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합격 전략을 많이 구비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2차 실기가 어렵습니다. 2차 실기는 보기상에 답이 있지도 않고 찍을 수도 없고 빈칸을 채워 넣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단기간 합격 전략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필기 이론, 예상, 기출 순서대로 학습 진행을 하시는 걸 무엇보다 추천드리는데 단기간 만약 준비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예상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에 집중하지 맞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출을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기출만 보겠다 하시더라도 이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20낭 중에서 몇 문제는 어디 파트가 나오고 몇 문제 어디 파트가 나오는데 이 어려운 파트는 그냥 안 할래. 그러면 이제 요 쉬운 파트들, 자주 나오는 파트들은 내가 좀 맞추기 위해서 좀 집중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은 버리면 시간 단축이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전기 자격증 같은 경우 전기 실기가 나오는데 그 시퀀스가 10점 나오거든요. 시퀀스를 단기간 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시퀀스 버리는 거죠. 그건 10점 정도는 버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90점 중에서 내가 이 파트는 좀 자신 있으니까 60점 채우겠다. 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모든 과목을 풀 수 있는 실력이 또 돼야지 60점 이상이 나오도록 시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이론, 예상, 기출의 순서가 필요하다. 저는 그걸 좀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소방산업계 전기 분야를 취득하고 나서 기계 분야를 시험 칠 때 2년 안에 시험을 치게 되면 2과목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죠. 그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게 소방원론과 소방법규, 일상 과목에 대한 부분은 2과목 과목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전공 과목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제 2과목 유책학 과목하고 4과목의 기계구조원리 이 2과목에 대한 학습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원론 과목은 평균 점수대가 높아요. 보통 한 80점대를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1과목 중에 20낭 중에서 16개 정도를 보통 맞추는 과목이 원론 과목이고 그리고 소방법규는 좀 어렵게 나올 땐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또 법규도 글로 돼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목표 점수대인 뭐 14개 70점이죠. 16개 정도 80점까지는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 공통 과목 2과목이 60점 밑으로 떨어질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4과목을 다 치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소방 전기를 취득하고 기계를 칠 때 과목 면제 받지 않고 그냥 4과목을 다 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평균 점수대가 어떻게든 올라가니까. 그러면 결국 이 유책학 과목을 과락 넘기는 정도 40점에서 50점 맞추고 기계구조 원리도 60점 정도대 맞추더라 하더라도 이 앞서 일상 과목에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평점을 6점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공통 과목을 도전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만약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
그냥 전공 과목만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전공 과목 두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라서 실제 뭐 유책하기 40점 나왔다. 그럼 기계구조가 80점이 나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계 분야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보다 공부량이 많습니다. 전기 쪽 시험 공부량이 한 2배 정도의 공부량을 차지하는 게 소방 기계 분야라서 그래서 기계 분야 합격자 수가 항상 작고 합격률이 적죠. 그 이유는 공부량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렇지만 이 소방 기계 분야가 아무래도 뭐 나중 향후 관리사나 기술사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좀 소방을 한다고 하게 되면 소방 유책학이라는 과목과 이 기계구조 원리는 빠질 수 없는 과목이어서 한번 공부하실 때 이론도 학습하시고 뭐 예상 기출 순서대로 학습 진행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공부 과목 중에서 유책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과락 능력 생각은 사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 실기시험에서 그냥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으로 60점 이상을 맞추겠다는 실력이 필요하고요. 기계구조 원리라는 과목도 또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목표 점수를 사실은 7, 80점 정도의 목표 점수를 잡아야 되는 과목이어서 공통 과목을 제외한 공부 방법이라고 할 부분은 뭐 정확하게 모든 과목의 강의 순서대로 학습 진행을 하시면서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암기는 또 암기법이 있는 거라서 제가 곧 나중에 따로 다른 공부 방법, 전체적인 과목 공부법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정리하는 방법을 내가 나중에 공부로 설명드릴 거니까 그럼 정리하고 나면 그 정리한 걸 습득하고 암기하는 요 순서대로 학습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기출이 어차피 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2차 실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냥 냅다 기출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을 이해하고 그 풀이 과정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향후 관리사나 기술사까지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이 배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번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소방기계 분야 소방설비기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나서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자격증 시험을 도전을 하실 때 취득 후 2년 이내에 시험을 치면 공통과목 2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목 3과목이죠. 소방원론과 소방관계 법규라는 과목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2과목인 소방전기회로와 4과목인 전기구조원리 이 2과목만 시험을 치면 되긴 한데 사실 이 전기회로라고 하는 과목이 저는 개인적으로 딱 8개 과락 넘기는 정도의 실력을 배양하는 강의를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전기회로 파트는 사실 크게 우리가 뭐 굳이 70점, 80점을 받아야 될 과목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소방설비기사 시험의 이 2과목 전기회로가 일반 전기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모든 과목을 집대성한 과목이 수문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내용이면 사실 전기기사 시험을 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그리고 맞출 수 있는 부분만 맞추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회로는 40점을 목표로 하시기 맞아요. 그리고 전기구조 원리는 80점 이상 목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과목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구조 원리라는 과목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80점의 점수는 맞출 수가 있는 공부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구조를 80점 맞추고 전기회로를 40점 맞추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개 평점 60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방 전기 자격증을 칠 때에는 굳이 4과목을 다 안 보고 그냥 전공 과목인 2과목만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근데 기계 쪽을 이제 전기 따시고 기계 쪽을 취득하실 때에는 2과목 보기에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유책학도 어렵지만 기계구조 원리도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16개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원론 과목과 법규 과목을 같이 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방 전기 자격증을 기계 따시고 전기를 칠 때의 1차 필기시험 과목은 면제받고 2과목만 집중하셔도 가능한 시험입니다. 공부량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좀 평점 올린다고 하면 원론과 법규를 같이 치는 것도 권해드리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전공업만 쳐도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전기 설계 시공 2차 시험을 칠 때 제일 핵심 내용이 4과목 전기 구조 원리라서 이 과목을 사실은 80점 이상 맞추는
실력이 돼야지 2차 실기가 쉬워지고 그리고 전기회로라는 과목은 40점만 넘기면 될 실력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야지 2차 실기 때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계 취득하시고 나서 전기 치시는 분들한테는 뭐 굳이 내 과목 다 볼 필요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긴 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전체 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법규와 원론 과목도 어차피 6점 밑으로는 안 내려 6점 밑에 점수는 나오지 않을 과목이다 보니까 뭐 충분히 내 과목 다 치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두 과목 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일단 그리고 그 두 과목에 집중해서 회로는 40점 이상 넘기는 걸 목표로 한 50점 맞추는 거 전기 구조 원리는 어떻게든 많이 맞추는 걸 목표로 학습을 집중하시면 그게 차라리 좀 더 2차 실기에 도움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두 과목을 안 치고 남은 두 과목 전기회로랑 전기구조 원리에 집중하는 공부도 나을 수 있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게 소방 기계 분야하고 전기 분야 중에서 뭐가 더 쉽냐라는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건 보통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자격증을 항상 먼저 취득하도록 말씀 많이 드려요. 근데 아무래도 뭐 전공 과목이 뭐 화공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뭐 기계설비 쪽 계셨던 분들은 유책학 과목이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기계 쪽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비전공, 두 과목 다 비전공이신 분들한테는 소방 전기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빈도수도 전기가 훨씬 더 많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전기 분야 공부량 자체가 기계 분야 공부량의 한 절반 정도 공부량밖에 안 됩니다. 전기회로가 있어서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기회로는 정말 할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즉 과락을 넘길 정도만 학습하시면 되기 때문에 유책학 과목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기계 쪽에서 소방 유책학이라는 과목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2차 실기 시험에 나오게 되고 향후 관리사, 기술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회로라고 하는 과목은 뭐 우리가 공부한 직류, 교류, 정전계, 자계 뭐 이런 파트들이 필기용 시험인 거죠. 2차 실기용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맞출 것만 맞추면 되는 이런 학습 진행을 하시는 게 소방 전기회로다 보니까 공부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소방 전기 자격증에 보통 합격하는 확률도 높고요. 퍼센트도 높고 그리고 공부 기간도 한 번에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3번의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그중에 소방 전기는 보통 필기 준비하는데 한 3개월,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투여되실 거고 2차 실기가 한 1개월 반 이용되신 거라서 보통 자격증 한 개 취득하는 총 소요 시간이 한 4,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계 분야는 필기치고 2차 실기 시험이 보면 최근에도 그랬지만 소방 기계 실기 시험은 문제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출제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냥 똑같은 문제이긴 하지만 좀 변화를 많이 주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합격자 수가 많이 줄었어요. 소방 기계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계 분야 최근에 또 기사 문제가 보니까 관리사 나왔던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경향도 있고 하니 아무래도 기계 쪽은 조금 취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기간을 길게 보통은 한 1년, 2차 실기 시험을 한 2, 3번 정도에 도전을 해서 취득하시는 걸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딴 거보다 이 기계는 기출 위주로만 학습하시면 안 돼요. 근데 기출을 풀 때에도 어떻게 문제가 변화될 거라는 걸 예측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이론 학습과 이해 위주의 학습이 좀 필요한 게 기계 쪽 시설이고 아무래도 전기보다는 기계 쪽이 풀이하고 정답 써내는 과정이 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실수 때문에라도 기계 쪽의 학습 시간은 좀 더 많이 잡아먹는다. 공부량이 2배가 되니까 그런 걸 한번 감안하셔가지고 빨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전기가 더 빨리 취득하실 겁니다. 근데 가치가 있는 거 아무래도 자격증 합격자 수를 전체 전국적으로 봐도 기계가 사실은 전체 전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취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가 좀 더 가치가 있거든요. 자격증이.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가 학습하시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소방서비기사 기계 분야 자격증 시험 취득 시에 필요한 과목이 있죠. 그죠? 1차 시험은 4과목이 있고 2차 시험은 소방기계시설의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 주제로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시험 범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출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각 과목별로 기계 분야 1차 필기 오리엔테이션 내용과 2차 실기 오리엔테이션 내용 안에서 제가 문항별, 점수대별 과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지가 지금 현재 법률로 정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내용들로 설명하는 건 이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자격증 취득의 1차 필기 OT하고 2차 실기 OT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 우리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치게 되죠.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총 4과목의 이제 20문항씩 4과목 시험을 치게 되고 2차 시험은 소방 전기 시설에 관련된 설계 및 시공이란 제목으로 대략 한 20문항 정도가 시험지에 출제가 되는데 그 시험 과목별로 범위, 출제 기준 등은 현재 산업공단 홈페이지에 법률로 정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들이 골고루 배점 분포에 맞게끔 출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내용들은 제가 그 전체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1차 필기 오리엔테이션, 2차 실기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보시면 과목별로 어떤 게 나오는지 설명을 드리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보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설비기사 기계 분야, 소방산업기사 기계 분야 시험을 치실 때 우리 1차 필기 시험은 총 4과목이 나오죠. 그 4과목 중에서 제 1과목이 소방 원론이고요. 2과목이 소방 유체 역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연력학 문제도 한두 문제 있긴 하지만 그리고 3과목이 소방 관계 법규고요. 그리고 4과목은 소방 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는 과목이죠. 근데 이 과목별로 목표가 20문항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소방 원론 같은 경우에 보통 합격하시는 점수대가 16개 이상, 즉 80점 이상을 맞추고 계시고 소방 유책학 과목은 제 개인적인 생각 목표로는 12개 이상은 맞추는 실력을 배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과락 넘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60점 이상의 실력대가 어느 정도 아는 수준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12개는 맞추실 실력이 돼야지 이게 2차 실기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2차 실기 때는 계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공식을 여기서 이미 다 학습하셨던 공식을 쓰기 때문에 충분히 유착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시기 맞고요. 소방관계법규도 제 목표는 16개 이상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14개 정도에서 16개 정도의 점수를 보통 많이 맞추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계구조원리가 공부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한 14개, 근데 12개에서 14개 정도 해서 실제 이 두 과목은 60점을 넘기는 정도의 공부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이 기계구조원리 공부량이 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공부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법규와 같은 목표 점수들을 맞추는 이런 목표가 아마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 유책학은 8개 이상이면 되긴 해요. 그죠? 과락이니까. 그렇지만 8개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공식을 외워놓는 단계를 필기 때부터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실기 시험에서는 이 2과목과 사실 4과목, 2과목이 합쳐져서 2차 실기 시험에 대략 20문항 정도의 설계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출제가 되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기계 구조 원리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유책학 공식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 4과목의 점수를 좀 높게 잡고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소방설비 전기 분야 자격증을 시험 치실 때 우리가 각 과목이 있죠. 우리가 이제 1차 필기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 총 4과목이 1과목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2과목으로 소방 전기 회로 혹은 소방 전기 일반 그리고 3과목이 소방 관계 법규가 있고요. 그리고 4과목 소방 전기 시설의 구조 및 원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 중에서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은 보통 16개 이상을 보통 맞추시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소방 전기회로는 저는 다 개인적으로 8개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근데 보통 8개 이상 맞추자고 했을 때는 8문제는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확실하게. 그럼 남은 문제도 12문제를 다 찍었을 때 보통 9개에서 10개 정도까지는 맞추시는 과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가 전기회로라고 하는 과목 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만 학습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냥 필기 통과용 시험인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실기시험 때 우리가 전기회로에 대한 과목이 실기시험에 나오는 게 아닌 시험이거든요. 우리는 소방설비 자격증이지 전기기사가 아니지 일반 전기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 실무적인 문제들을 공부하시는 거라서 2차 실기시험은 아예 조금 생소한 처음 보시는 학문 공부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도면 해석이 좀 들어가게 되고 실무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 문제라 하더라도 그게 뭐 직류, 교류, 정전계 문제처럼 전기 이론적인 계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배선 가닥수, 배선 굵기, 배선의 길이 계산하고 전압 강화 계산하는 것 등등 해서 실무적으로 좀 필요한 계산 문제들만 할 거라서 이때는 그냥 거기에 맞는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 8개 이상 맞추는 걸로 목표를 하시면 돼요. 1차 필기 때는. 법규 과목은 14개 정도 이상은 저는 목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계가 됐든 전기가 됐든지 간에 원론 과목과 법규 과목은 14개에서 16개 정도, 즉 60점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회로는 40점 이상이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전기 구조 원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16개 있습니다. 기계 쪽 제가 뭐 목표 점수를 말씀드릴 때는 12개, 14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전기 쪽은 공부량 자체가 기계의 한 절반 정도 량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충분히 목표 점수를 한 16개 정도 잡으시는 게 맞는 과목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2차 실기시험에서는 이 4과목이 거의 주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4과목을 확실하게 암기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학문이고 요거에 대한 목표 점수 높게 잡으시고요. 나머지 이 전공 과목은 낮게 잡아도 되고 그리고 남은 공통 과목 2과목이야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시면 충분히 7, 80점 점수는 맞출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전체 내용 전부 다 제가 또 이제 각 전기 기계 분야 각 과정별 수업 직전 오리엔테이션 과정 때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각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자격증 취득할 때 제일 중요한 과정은 그렇습니다. 제일 1차는 이론입니다. 사실은 자격증 취득할 때 제일 중요한 합격 전략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 실제 뭐 강의를 안 듣고 그냥 기출 문제집만 사서 기출만 계속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들이 아주 간혹 있고 또 특히 기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거의 좀 많이 변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기출만 가지고서는 대응하기가 어렵고 충분히 6점 맞추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 위주의 학습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27년도 때부터 우리 관리사 시험, 소방서 관리사 시험에서 이런 설계 및 시공이라는 과목이 빠지고 계산형 문제가 빠진다는 내용은 기사 시험에서 계산형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설비 기사 시험에서 1차 필기야 어차피 뭐 충분히 기출 문제 위주로도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뭐 또 보기 사지선당이다 보니까 뭐 4개 다 맞추기 잘 찍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2차 실기는 백지에다 풀이 과정을 써야 되잖아요. 답지 과정들을. 그렇기 때문에 2차 실기는 충분한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다른 것보다 일단 이론을 먼저 학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의 챕터, 뭐 장별로 예상 문제풀을 한번 쭉 해보고 기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기출 문제 풀 때 또 중요한 건 이 하나하나 문제마다 이 문제가 어느 챕터에 있던 내용이고 어느 분야에 있던 문제다라는 걸 인지하시면서 기출을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기출만 풀어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중요한 건 이론을 학습할 때도 챕터가 중요합니다. 이론 챕터별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예상 문제도 챕터별로 예상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기출 문제는 그게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를 풀면서도 이게 어느 챕터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다.
그리고 이 한 회 차분, 뭐 2018년 2회 차분 기출을 보니까 뭐 어느 챕터에서 두 문제, 요 챕터 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분석이 되면서 뭐 기출을 풀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 시험에 갔을 때에도 새로운 시험장에 가셨을 때에도 이 챕터 문제가 몇 문제 나왔네라는 게 개인적인 분석이 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2차 실기 시험에도 충분히 도움되는 과목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차 실기 시험은 뭐 저도 OT 때 또 말씀드리지만 실기는 실기에 맞는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실기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배점 분포가 어떻게 되고 답안 작성 요령이 어떻다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일단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챕터별로 이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럼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그리고 마지막 뭐 시험 전에 모의고사 같은 거 풀어보는 이런 단계를 거치시면 충분히 한 번에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딴 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그 단계를 놓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얼마나 순서대로 잘 학습하시냐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도 이론, 예상, 기출의 순서를 한번 잘 지켜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목별로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원로는 몇 점 목표를 맞겠다. 뭐 법규는 몇 점을 맞겠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이번에 공부할 때는 법규 과목만 학습 쫙 진행하고 그 다음에 와서 원론만 쫙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별로 마스터를 하고 다음 과목 넘어가는 그리고 기출을 풀 때에도 이 과목에서 또 나온 문제는 이건 이 챕터 이런 것들이 좀 분리될 수 있는 학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근데 충분히 제가 할 때는 이게 말씀드린 것도 그냥 이 강의를 보시면 그런 위주로 학습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여러분께서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걸 좀 예측하는 수준이 되셔야지 충분히 쉽게 합격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소방섭이 자격증 과목 중에서 어려워하는 과목이 이 과목이죠. 소방전기에서는 이 과목이 소방전기 회로가 되고 소방기계에서 이 과목은 소방유책학입니다. 두 과목 다 어려운 이유가 숫자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보기상의 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보니까 소수점도 있을 것이고 뒤에 단위도 막 붙어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전 중요한 건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책학이 됐든 전개로 됐든 제 강의를 보시게 되면 제일 첫 장에서 공부하시는 내용이 용어 정의들이거든요. 용어와 그 단위 그리고 공식을 공부하는 건 뒤의 일입니다. 각 기호와 용어 단위를 알고 나서 공식을 보면 그 공식에 그 기호들이 섞여서 공식이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당연히 문제 보기에서 그 단위가 있는 수치를 찾아서 그 자리에 넣는 과정이 계산 문제 풀이거든요. 그러한 풀이 과정 순서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근데 중요한 건 아무래도 기초수학적인 부분들을 질문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이항정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죠? 통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뭐 미분, 적분까지 고등수학까지 가실 게 아니라 충분히 중등수학까지 과정만 거치셔도 가능한 시험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려운 미적분 관련된 부분도 계산기가 다 계산해주고 우리가 허수 관련된 복소수 계산 문제도 계산기가 다 계산해주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이어지는 이 기초수학 이 질문이 오셨기 때문에 기초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기초수학 학습 방법 강의를 짧게 뭐 이항 정리 문제 몇 개, 통분 문제 몇 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지면서 아주 중등 수학까지 과정까지만 짧게 설명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도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쓰시는 분들과 계산기 다 달라요. 사용하시는 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계산기 들고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유튜브 같은 곳에 검색을 하셔서 계산기 사용법을 검색하시면 아주 많은 분들이 계산기 사용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이 쓰는 계산기를 검색하셔가지고 계산기 사용법을 한번 마스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제가 쓰는 계산기 사용법을 가지고 영상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수업 중에
계산기를 막 설명드릴 거예요. 요 버튼 누르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다 맞지 않습니다. 계산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드린 수업 중에도 계산기 이렇게 눌러보세요라고 하는 말씀들을 제가 일부 계산기를 골라서 여기 보여드리면 촬영할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오픈 그게 이제 판매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각 자기 제품들에 맞는 사용법을 충분히 영상을 많이 보시고 익혀두실 필요는 개인적으로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어서 이 기초수학 관련된 보충학습은 자료를 가지고 프린트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만든 걸 이어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시고 중등수학 과정까지 그리고 다음 경월 계산기 사용법은 각 유튜브 영상들을 이용해서 혹은 또 제 영상은 또 다른 제가 쓰는 계산기를 가지고 영상 만든 게 있더니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이론 수업과 예상 문제, 기출문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충분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